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지난 2024년 3월경에 미국에서 58구 경장 XM1299 자주포 개발 사업을 중단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분명 이 내용은 제가 며칠 전에 수익 창출이 중단되는 동안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슬슬 그것과 관련해서 각종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이걸 종합해서 왜 XM1299가 개발이 중단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은 미국이 왜 XM1299를 개발하려 한다고 알고 있나요? 58 구경장의 장포신을 도입해서 사거리를 100km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혹시 알고 있나요? 미안하지만 미국은 58구 경장 포신을 도입해서 사거리 100km 이상을 달성하려는 게 XM1299를 개발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포신을 58구 경장으로 늘려도 결론은 램제트 포탄이나 활공포탄 같은 특수탄을 사용해야지만이 XM1299도 사거리 100km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우리나라의 K9A3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K9A3를 통해서 58구 경장 포신을 적용해서 초장거리 자주포를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이 58구 경장 포신에서 발사해서 사거리를 100km 이상 확보하는 활공포탄의 개발을 중단해버렸죠. 결론은 우리나라는 지금 아예 58구 경장에서 발사하는 사거리 100km 이상의 포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결론은 58구 경장 초장거리 자주포를 개발해서 사거리 100km를 달성할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K9A3라는 58구 경장 자주포를 개발한다고 하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가 58구 경장 자주포를 개발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미국의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에도 반영되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은 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나의 사단의 작전 범위는 60km 이상까지 확대될 것이고, 그래서 사단의 화력 지원을 하려면 사거리 60km 이상의 화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39 구경장 포신에서도 엑스칼리버를 사용하면 사거리 40km를 확보할 수 있고, 39 구경장에서도 활공포탄이나 램제트 포탄을 사용하면 사거리 70km 이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엑스칼리버든 활공포탄이나 램제트 포탄 같은 특수포탄이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당장 엑스칼리버만 해도 발당 가격이 6천만 원에 달하고, 활공포탄이나 램제트 포탄 같은 경우는 예상 가격이 발당 1억에서 1억 8천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포탄들은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에는 소량을 활용해서 초장거리 사격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지만, 결코 지속적인 화력을 제공하는 주력탄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탄이 아닌 일반 사거리 연장탄을 활용해서 사거리 70km 이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은 생각을 했고, 솔직히 미국의 전술교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반 포탄을 활용해서 사거리 70km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58구 경장을 개발하는 거지. 결코 사거리 100km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58구 경장이 개발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번에 배치한 사거리 연장탄을 통해서 지금의 52구 경장 K9 자주포에서도 사거리 54km를 확보했고, 이 사거리 연장탄을 58구 경장에서 발사하면 사거리가 74km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업체 관계자분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개발한 사거리 연장탄도 결론은 지금의 52구 경장포에서 사용하는 걸 전제로 개발한 게 아니라 58구 경장 포신에서 사거리 70km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된 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사거리가 이 정도로 길어지면 일반 포탄을 사용해서 사격을 하면 정확도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차피 사거리 연장탄도 탄도 수정신관을 사용해서 정확도를 보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정확도가 떨어져서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정도 사거리에서는 포 한 발 한 발을 발사하는 가격이 비싸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나마 탄도 수정신관은 엑스칼리버나 활공포탄 같은 특수탄에 비해서는 가격이 훨씬 싸죠. 당장 지금 탄도 수정신관 한 개의 가격은 대략 2천만 원 선이고, 양산 수량이 꾸준히 증가하면 궁극적으로는 탄도 수정신관 한 개의 가격은 1,000만 원 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니 결론은 같은 화력을 발휘하는데 58구 경장에서 탄도 수정신관을 장착한 사거리 연장탄을 발사하는 게 가격 측면으로는 가장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58구 경장 자주포를 개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이 58구 경장 자주포의 개발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작전 개념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XM1299를 대체할 대체 수단을 올해 안에 연구해서 내년인 2025년경에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그럼 XM1299의 개발은 왜 중단된 걸까요? 그 이유는 현재는 발표된 게 없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유력한 이유는 포신마모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사거리가 긴 사거리 연장탄을 많이 발사하게 되면 당연히 포신마모가 심하고 포신의 수명이 짧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도 러시아의 대포병 사격을 피하기 위해서 PGH-2000이나 크랩 자주포를 최대 사거리로 사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급격한 포신마모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거리가 긴 탄을 발사함으로 인해서 포신이 급격하게 마모될 거라는 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이 이걸 모르고 58구 경장 포신을 개발했을 리는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추측이 되는 게 불규칙한 포신마모입니다. 무슨 말이냐? 포신마모가 심하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대략 700발을 사격하고 포신을 교체해야 한다는 걸 안다면 700발만 사격을 하고 포신을 교체하면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포신을 교체할 동안 화력 지원이 중단된다는 문제가 있겠지만 최소한 이건 예측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XM1299에서 나타난 포신마모는 상당히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포신은 100발 만에 교체해야 할 정도로 마모가 되고 어떤 포신은 1000발을 발사하고서 교체할 정도로 마모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냥 포신이 마모가 빨리 되는 거라면 자주 교체하면 될 문제이지만 불규칙하게 마모가 된다는 건 계속 마모 정도를 측정하지 않으면 그 포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불규칙한 포신 마모 현상이 생기느냐? 그건 미국이 새로 적용한 회전식 탄대 때문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탄대라는 건 야포탄을 보면 야포탄 아랫부분에 금속띠 같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탄대라는 건데 쉽게 이야기해서 자주포의 포신에 맞물려서 자주포의 포신의 강선에 의해서 탄약을 회전시켜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포탄이 포신과 직접적으로 맞물리는 걸 탄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지금까지 이 탄대를 구리로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58구 경장 포신에서 기존 탄약보다 긴 사거리로 발사하려면 당연히 장약량을 늘려야겠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탄에 걸리는 압력이 더 증가하고요. 그런데 기존 구리로 만들어진 탄대는 이 강력한 압력을 견딜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은 58구 경장포에 적용하는 신형 탄약의 탄대를 구리 탄대가 아닌 니켈합금 탄대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니켈합금 탄대가 포신의 불규칙한 마모 현상의 원인이 아닌가 하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미국에서 XM1299의 개발이 중단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전부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XM1299는 미국의 새로운 작전 개념에 의해서 개발되던 자주포이고 미국이 새로운 작전 개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2025년까지 그 대안을 내놓겠다고 이야기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 대안은 뭐가 있을까요? 미국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대안 중에 하나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현재 미국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주포는 세 가지입니다. 독일의 PGH-2000 자주포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K9 자주포 그리고 BAE 시스템스의 M10950이라는 자주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일의 PGH-2000과 우리의 K9은 알겠는데 M10950이라는 자주포는 대체 뭘까요? 이건 쉽게 이야기해서 M109의 52 구경장 포신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만들어진 이유는 기존의 M109 자주포를 보유한 나라들의 M109 자주포를 52 구경장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델이고요. 이 모델의 개발사는 BAE 시스템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자주포는 실질적으로 독일 라인메탈사가 개발한 자주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자주포는 M109의 PGH-2000의 시스템을 결합한 자주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M109의 PGH-2000의 52 구경장 장포신과 그리고 자동장전 장치를 적용한 모델인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이 세 가지 다 52구 경장이고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사거리 70km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세 가지 자주포들이 미국 언론에 오르내리는 걸까요? 물론 미국 말고도 58구 경장 이상의 장포신 자주포를 개발하는 곳이 있습니다. 당장 독일 라인메탈사에서 69 경장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58구 경장 자주포인 K9A3를 개발하기로 한 상태죠. 그리고 프랑스의 넥스터사에서도 62구 경장 자주포를 개발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주포들이 실제로 등장하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69경장 자주포는 2030년경에 등장할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K9A3도 대략 2030년 전후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프랑스의 넥스터사의 62구경장 자주포는 아예 등장 시기조차도 불명확한 상태이고요. 그런데 미국은 XM1299의 대안을 올해 안에 찾아서 내년인 2025년에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포신 자주포들은 그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자주포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사거리가 긴 52구경장 자주포들이 후보로 거론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는 뭘까요? 딱 봐도 알 수 있죠. 바로 BAE 시스템사의 M109-52가 가장 강력한 후보가 될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게 미국의 M109를 바탕으로 했고, 그리고 M109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세 가지 자주포 중에서 가장 항공수송에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M109-52가 가장 강력한 후보로 여겨지는데요. 문제는 M109-52든 아니면 우리 K9이든 전부 52구 경장 자주포이고,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사거리 70km를 달성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자주포 중에서는 미국의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물건은 없습니다. 물론 그래서 미국에서 아예 새로운 XM1299라는 신형 자주포를 개발하고 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의 K9은 아예 가능성이 없느냐라고 했을 때, 내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제가 하고 나서 다른 유튜버들도 분명 다룰 겁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들은 우리 K9이 미국의 차기 자주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조금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자면, 현재 지금 XM1299의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52구 경장 자주포들은 전부 미국의 요구 조건인 사거리 70km를 달성할 수 없고, 다만 우리나라의 K9은 지금 당장은 미국의 요구 조건인 70km를 달성할 수 없지만, 그 대신 몇 년 안에 58구 경장 포신을 개발해서 기존 K9의 개량을 통해서 58구 경장으로 개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나마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은 미국의 요구 조건을 달성할 수 없지만 몇 년 안에 개량을 통해서 미국의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나마 조금의 가능성을 이야기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건 독일의 PGH-2000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69경장 장포신 자주포를 개발할 계획이기 때문에 PGH-2000도 이 69경장 장포신으로 추후에 개량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렇기에 분명 현재 XM1299의 대안으로 미국 언론에서 K9이 거론되는 건 사실이지만 별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전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각종 미국 등의 언론의 추측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론은 미국 정부가 XM1299의 개발 중단만을 발표하고 왜 개발을 중단했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정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엄청나게 무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미국 언론에서 우리 K9 등 52구 경장 자주포들을 대안으로 이야기했지만 미국이 XM1299의 대안으로 다른 자주포를 선정할 거라는 것도 알 수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자주포가 아니라 하이마스의 추가 생산이나 무인기의 도입 확대 같은 게 대안으로 이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XM1299가 개발 취소된 정확한 이유와 그리고 그 대안도 전부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지만이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분명한 건 XM1299의 대안으로 미국 언론에서 우리 K9을 거론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하지 못하던 일인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무기가 미국 언론에서조차 거론된다는 게 정말 기분 좋은 일인 건 분명한 사실 아닌가 합니다. 물론 우리 K9이 XM1299의 대안으로 선정되면 더 좋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